이렇게 배우다 보니까는 대표님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예술래 잡기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타이틀이 상당히 독특해서 기억에 남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술의 잡기술은 그런 어떤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AI를 마주하게 됐는데 이 기술력이 너무 다 놀랍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변화할지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즐겁고 재밌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AI라는 것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무엇이잖아요. 어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사용하는 것도 결국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일 텐데 그 둘의 놀이가 돼야겠다. 아, 근데 연결고리가 되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오프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을 공감할 수 있는 놀이 술래잡기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 가져올 때 이제 네이밍을 어떻게 했냐면 예술이란 단어를 이렇게 넓혀서 그 안에 술래잡기를 넣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랬더니 앞은 예술이 되고 중간은 술래잡기가 되고 뒤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기술 시대의 술래잡기. 지금은 우리가 예술과 기술 사이에 누가 쫓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역할이 변모하면서 서로를 쫓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공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작품, 컨퍼런스 포럼 그리고 워크숍을 기획했고 그거의 제목이 예술의 잡기술입니다. 재밌으면서도 술래잡기라는 단어가 가진 철학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소호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AI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차별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죽음과 노화라고 하는 키워드는 절대적으로 신체가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AI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대화를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저희 예술의 잡기술 공연에 대한 주제는 바로 죽음과 노화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작품 할 때 현장에서 음. 어떻게 AI를 활용하세요? 2024년도에 ACC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에서 발표했던 경우의 도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 사운드 아티스트와 함께 실시간 인터랙션 기반의 음악과 미디어 사운드를 다 설계를 해서 현장에 온 관객들의 움직임 데이터까지도 상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값을 다 데이터를 뽑아내고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그것들이 음악으로 나오고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코딩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AI가 나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런 시대에 인간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AI가 인간 자체를 대체한다라고 보기보다는 AI가 잘 쓰는 사람이 못 쓰는 사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AI가 일을 대체하는 건 아니고 잘 AI를 쓸 수 없는. AI를 잘 활용하지 않은 분들의 자리를 네. 조금은 그러면 AI를 잘 활용해야만 되겠네요. 네, 뭐 필수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네. AI가 필요 없는 영역, 몸을 사용하는 어떤 직업군, 뭐 배관공이라든지 손기술을 가진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직종은 더 각광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고유성은 남아 있을 거긴 하나 그 반면 인간이 굳이 해야 되지 않는 반복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군에 속한 일들이라고 한다면 AI를 안 쓰기보다는 더 빠르게 그리고 잘 사용해서 나의 일에 변하는 형태에 적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렇군요. AI가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실제 창작을 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요. AI가 만든 결과물 어떻게 좀 느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AI 결과물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축적 그리고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 나오는 아우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AI가 만들어낸 단순한 결과물에서는 느껴질 수 없는 인간만이 쌓아온 감각에서 느껴지는 느낌일 거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이나 어떤 권리의 침해만 없다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표현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두려워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먼저 적용하고 활용해 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하고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AI가 만든 것은 진짜야 가짜야라고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느낀 것, 받아들이는 상태, 생각 이게 그냥 규정이 돼야 되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지는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성은 좀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얘기가 되는데 AI 시대 역시도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군요.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생겨요. 요즘 학생들은 AI 시대에 뭘 배우고 또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엄마로서 고민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본질은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 보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하는 개인의 능력과 또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AI가 초기에 주지 않거든요. 사람이 해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AI 문법으로 넘어가기 전인 어떤 사람의 문법이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책을 읽는 것 아, 네. 그리고 몸을 통해서 음악이든 뭐 춤을 추는 것이든 예체능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결국에는 감정과 생각과 그것의 어떤 균형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성을 좀 많이 길러주기 위해서는 또 AI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상당히 조율하기가 쉽진 않겠네요. 오프라인 기존의 사람들이 하는 이 어떤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되 반은 AI를 넣은 사회성의 환경 안에 또 놓여지는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겠죠. 어떤 감각 경험, 예술적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AI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고루고루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아마 지금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어떤 고민 중에 네.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대표님은 AI와 협업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답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무 같은 거는 저작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문제되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됐다라기보다는 하나 좋은 예시로 그 웨인 맥그리거라고 하는 안무가가 계신데 네. 그 구글 아트컬처에서 개발한 앱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리빙 아카이브라고 해서 안무가가 만들었던 모든 작품의 안무 데이터들을 이 리빙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AI 툴에 다 넣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안무를 설계해 볼 수 있는 어떤 안무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볼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저작권 문제보다는 나의 저작권을 하나의 툴 안에 넣어서 공유한다거나 또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AI를 쓸 수도 있고 반면 AI가 주는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사실 저작권의 문제가 너무 발생하죠. 결국에는 내가 썼던 목적성 안에 자기화 과정, 이 절차가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작권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항상 표기를 해주는 것들, 명시해주는 그런 개인의 자기 검열 조건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도구적 차원을 넘어서서 개념적 차원,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AI가 만들어진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안무법으로 다시 전환을 하는 거죠. AI가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되 그 쌓여지는 과정 안에서 최상의 결과를 찾는 학습법으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처럼 데이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을 움직임 방법론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래 몸이 흐르는 어떤 무브먼트로 바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설계를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안무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안무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적인 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유리컵 하나일 수 있지만 유리컵이 꽃병이 될 수도 있고 장식품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AI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다각화된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작품에 어떻게 하면은 저다운 방법으로 AI를 활용하지라는 고민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정리를 해볼 시간까지 왔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우리 모두의 삶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AI 시대에 배울 것도 생각할 것도 많아지는 우리 사이 인간들, 이 사이 인간 동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김대식 교수님과 또 우리 출판 관계자분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결국 이 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불안함보다는 가능성.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 그리고 나의 일자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나, 사실 그 반대에 되는 어떤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현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떤 동등한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출발선에 있다라는 것이 이 어떤 사회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부지런히 놀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이렇게 우리 AI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친구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DID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DID가 엄청난 영어의 약자가 아니라 들이대의 약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DID가 DIY, DID 이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많은 해석들을 네. 하시고 뭔가 초성을 막 유추하시기도 하시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AI에게 조금 들이대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어떤 도전, 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프롬프트에서부터 다양한 활용법, 그리고 예술가의 눈으로 본 AI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재밌고 꼭 필요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대표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시작점, 그리고 과정,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서 정말 즐겁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AI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어쩌면 이 작은 질문이요, 물꼬가 돼서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이 인간으로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온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